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산골소녀도 1981년을 보내고 1982년 1월의 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6학년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 찬바람까지 부는 산골은 혹독한 겨울입니다. 춥다고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지만 용하신 엄마만은 쉬지 않고 부엌 일에 열중하고 계신다고요.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새죽 끓이기, 밥 짓기, 빨래하기, 설거지, 새 여물 썰기 등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추위에 일을 하셔서 손은 모두 빈틈없이 짜갈라졌다는 일기를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 손은 가시처럼 거칠지만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친다고요. 산골 소녀의 마음도 점점 자라갑니다. 그럼 일기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1982년 1월 1일) 금요일 눈. 제목 새해. 아침에 눈이 살포시 내린 새해를 맞이하였다.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새해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몰랐다. 새해 첫날을 잘 보내야 1년 내내 잘 지낸다고들 하는데 엄마나 동생들로부터 꾸중을 듣고 싸웠다.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 올 1년을 또 어떻게 보내어야 할지 걱정만 태산 같았다. 이젠 올해라고 불리던 어제가 작년이 되어버리고 내년이라 불리던 날이 올해라고 부르니 허전했다. 내가 매일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아가도 놀다가 공부하려고 책만 펴놓으면 동생 영자가 아가를 안 본다고 나가버리니 한심만 하다. 저녁에 기다리던 명숙이 언니와 형부와 큰언니와 형부가 오셨다. 참 기뻤다. 1982년 1월 2일 토요일 맑음. 제목 언니가 원망스러움. 모두가 점심을 먹고 갔지만 속상해 죽겠다. 부산에 있는 명숙이 언니가 갑자기 미워졌다. 왜냐하면은 언니는 내가 말해도 상대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이 냉정하고 내겐 말도 잘 안 한다. 또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언니들 따라 큰 집으로 놀러 보내준다고 하셨다. 큰 집만 가는 것은 영주 친척에게도 들려 놀다 오라고 했다. 그런데 명숙이 언니는 놀러 가자고도 하지 않고 나중에 놀러 오라고도 말도 안 했다. 가자고 했더라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언니와 난 엄마가 다르다. 언니 엄마인 큰엄마는 내가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오라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 정말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충격이었다. 잊어버릴래도 잊히지 않아서 언니가 원망스럽고 괴로웠다. 1982년 1월 3일 일요일 맑음. 이제야 탐정소설책을 많이 읽었다. 모두 15권인데 이제 겨우 9권을 읽었다.
읽은 책은 셜록 홈즈의 모험가, 얼룩진 끄나불과 크로이던 발 12시 30분과 기암성과 루팡대 홈즈의 사레크 섬의 비밀과 바스카빌 집의 개와 벽에 쓰여진 수수께끼이다. 명탐정 홈즈와 그의 조수인 와트슨, 의학 박사의 추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해준다. 놀라운 추리로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해 놓고도 겸손하다. 한 가지 한 가지 읽을 때마다 감탄을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읽은 중에는 사레크 섬의 비밀은 가장 무서운 이야기였고, 루팡대 홈즈는 안타깝게 끝났고, 기암성이 가장 재미가 있었다. 내가 그 책의 주인공 같기도 하여 어깨가 으쓱으쓱해진다. 1982년 1월 4일 일요일 비. 제목 뜻밖의 비. 아침부터, 아니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무슨 비가 한겨울에 다 내리니 이상했다. 오후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땅이 질척질척거리며 시내는 진흙이 달라붙어서 걷기가 힘들었다. 저녁밥을 처음으로 내가 밥을 지었다. 왜냐하면은 엄마가 아프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엄마는 배가 아프다고 하시고는 저녁 늦게까지도 배가 아프다고 하셨다. 그래서 밥도 안 잡수신다. 엄마가 밥을 안 잡수니까 밥이 줄지 않아서 점심밥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미원을 조금 넣는다고 넣었는데 갑자기 많이 넣어 야단 맞을까봐 걱정되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야단을 치지 않으셨다. 엄마의 병이 어서 나았으면 하고 하나님께 빌었다. 1982년 1월 5일 화요일 맑음. 제목 기쁨. 아직도 어제의 비로 땅이 질척질척해서 걷기가 어려웠다. 오전에 엄마에게 나무하러 간다고 졸랐다. 했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남아, 오늘은 땅이 질어서 못 가니 오늘은 가지 말고 내일부터는 계속 가도 된다. 처음에는 가려고 하였지만 가지 않았다. 기뻤지만 엄마가 아직 아파서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괜찮아서 내가 밥을 짓지 않았다. 올해는 대통령의 덕분으로 야간 통행 금지가 해지되었으므로 국민들의 환성이 높고 중고등학교의 교복과 머리가 자유가 되었으니 참 고마우시다. 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야간 통행 금지 해제는 1988년도에 올림픽을 대비해서 한다고 한다. 1982년 1월 6일 수요일 맑음. 나는 자신이 밉다. 좋은 점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한 일에 대해 생각하니 속만 상했다. 공부도 안 하고 겨우 한다는 건 독서 일기 쓰기, 탐구 생활하기 밖에 안 하고 가정일은 밥 거들고 나무밖에 안 한다.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보내지도 않고 허황하다. 계획도 세우지 않고 닥치는 대로만 한다. 계획을 세워도 실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무얼 하려고 하면 아가를 보라고 한다. 실천을 하지 못하니 세우지도 않는다.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킬 때는 속이 상해 말대꾸를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화내다가 미친 듯이 웃고 있는 내가 우습다. 누구의 말이나 다 고분고분 듣는 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건만.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야겠다. 1982년 1월 7일 목요일 흐림. 제목 엿장수가 옴. 동이 트기 전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사이에 포근포근한 흰 눈이 살며시 땅을 덮었다. 많이 오지도 않고 땅이 보일랑 말랑하게 덮여 있다. 연재 만화도 재미있고 낱말 찾아 넣기도 재미있었다. 연재 만화의 남자인 우람이는 여자처럼 인형을 만드는 성질이고 여자인 꼭지는 남자처럼 축구를 남자보다 더 잘한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는 성질이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그들은 형제이다. 한참 보고 있는데 엿장수가 고물을 달라고 하여 엄마가 나가 못 쓰는 공포대와 고무신이나 쇠붙이를 주니 170원이라면서 엿을 조금 주었다. 우리 동네에는 엿장수가 봄에 왔다가 처음 온다. 엿이 시장에서 사면 70원만큼 될 정도이다. 짊어지고 오는 수고가 많아서 그렇다. 맛밖에 보지 못했다. 1982년 1월 8일 금요일 맑음. 제목 원망은 없다. 점심은 금방 먹고 탐구생활 책을 보았다. 그런데 영자는 진규가 내 스케치북에 볼펜으로 낙서한다고 하였다. 그때는 엄마, 진규, 영자, 내 친구 금하랑 5명이 있었다. 그래서 가보니 정말이었다. 스케치북의 장은 다 썼지만 엄마가 낱장으로 사놓은 것을 그림 그렸는 장 뒷면에 붙인 것이다. 난 다른 때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저질러도 그냥 두었는데 오늘은 엉겁결에 스케치북을 빼앗아서 내동댕이 쳐 버리고 볼펜을 뺏었다. 그러자 진규는 울었다. 더구나 아버지께서는 안동 고모 집에 가시고 집에 안 계신다. 엄마는 날 때리려고 하였으나 때리지는 않았다. 난 방을 나와 뒷방에서 놀다니 동생들과 금하가 잠긴 문을 흔들어서 열었다. 울다가 이것이 나의 운명이겠지 하고 밖으로 나왔다. 진규가 그때 있어 나도 모르게 머리를 세지 않게 한 찰 때리자 엉엉 울었다. 엄마가 들어와서는 한 장 버리면 되지 왜 또 때리냐?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고 했냐? 하시고는 막 야단을 쳤다. 난 미워서 때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랬다 하여 얄밉기도 하고 약간 미워서 때린 건데 엄마는 막 야단만 치시니 눈물이 한없이 쏟아내렸다. 어느 날 심심하기도 해서 텔레비전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한 말인데 이럴 줄은 미처 몰랐다.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기를 죽이려고 그랬냐? 엄만 내 마음은 조금도 몰라준다. 금화 보기에 부끄러웠다. 이 일도 내가 아까 금화와 같이 나무하러 갔을 때 금화가 내 나무를 거의 해주고 금화가 이고 오는데
내가 많은 걸 안 이었다. 우리 나무이다. 금하는 제가 한다고 해서 그냥 둔 죄와 우리 집에서 금하가 점심을 먹을 때 콩나물 반찬만 해먹어서 미워한 죄 때문에 나에게 내려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엄마도 동생 진규도 원망스럽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죄를 지어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게 한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1982년 1월 9일 토요일 흐림. 제목 소개뜨 고장. 아침이었다. 눈이 땅바닥에 깔렸다. 영자에게 이불을 같이 개자니 애만 태우고 약 올리기만 하고 장난을 치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오늘도 나 혼자 이불을 개었다. 이불은 다 개고 나서 담요를 갤 때마다 담요가 커서 크게 축혀들었더니 건전지에서 탁 타닥. 난 깜짝 놀라 담요를 내동댕이 치고 자세히 보고는 불을 켜보았다. 그러나 불은 오지 않았다. 우리 집에 있는 불을 다 켜보았지만 헛일이었다. 엄만 또 야단의 소리가 입에서 끊기지 않았다. 아침을 먹고 앞집의 미영이 아빠께 엄마가 부탁을 드려서 미영이 아빠는 소개뜨가 고장났다 하여 바꿔 끼웠더니 불이 왔다. 엄마는 고맙다고 약을 한 그릇 갖다 주었다. 진규는 아버지께서 안 오신다고 애타게 기다리고만 있다. 1982년 1월 10일 일요일 맑음. 제목 답답한 가슴. 엄만 나에게 타이르셨다. 내가 텔레비전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야기하셨다. 5학년의 책에서 배울 것이 다 배웠니? 텔레비전만 보거라. 아니, 다 배웠으면 6학년의 걸 배워야지. 6학년 걸 다 배웠으면 한자나 영어를 배우지. 너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냐? 하시고 꾸중하셨다. 아직 5학년 것도 다 떼지 못하고 이래서 될 일인가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다. 아버지께서 시험지를 사 오시면 모든 걸 공부하고 배우고 옷감 수집도 하겠다. 이웃 사촌 언니인 영현 언니가 지금 공장에 가서 있다. 지난번도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못 써서 오늘 편지를 썼다. 늦어서 영숙이 집에 갖다 주지 못하여 내일 갖다 주기로 했다. 영현 언니는 영숙이 친언니여서 영숙이와 편지를 같이 넣어서 보내려고 그렇다. 1982년 1월 11일 월요일 맑음. 제목 모든 책은 헛읽었다. 탐구 생활을 하고 나서 독서 감상문을 쓰려고 어제 읽은 이상한 나라의 이쁜이 책을 보았다. 막상 쓰려고 하니 어색하고 어린 애들이 읽는 책 같아 쓰기가 곤란했다. 하지만 나에겐 탐정소설밖에 없어서 쓰기가 힘들어서 지난번에 수많은 책을 읽은 것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어떤 책조차 읽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혹시 생각난다 해도 인물들의 이름도 몰라 어쩔 줄을 모른다. 여태까지 읽은 책은 헛읽은 거나 마찬가지다. 책을 읽을 때는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읽어도 참 나 원 이래서야. 이제는 내가 읽은 책 중 좋은 것은 정리를 해 놓겠다. 계속 난 책을
하교 도중에 읽고 바빠서 밤에 밖에 못 읽으니 정리할 틈이 없었다. 저녁 때 아버지께서 오셨다. 그러나 사오라고 적어준 것은 아무것도 안 사오셨다. 1982년 1월 12일 화요일 맑음. 제목 뜨개질. 오전에는 금한의 집에 가서 이상한 나라의 이쁜이 책을 갖다 주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빌려오라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볼일로 가신다고 하셔서 안 갔다. 둘이 한 집에 간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 흉볼까봐 가지 않았던 것이다. 어제 아버지께서 시험지 등을 시켰는데 아무것도 안 사오셔서 하고 싶어 하던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뜨개질을 배웠다. 엄마가 실을 조금 주었다. 그래서 머리띠를 뜨기로 하고 조금 떠놓았다. 코바늘을 엄마에게 얻었다. 도토리 박사란 제목을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에는 촛불이 켜지며 입속에도 있다. 물에 이산화탄소가 섞이면 물이 우유같이 뿌옇게 된다. 드라이엑스는 약 영하 70도이다. 물 끓는 데에는 이산화탄소가 효과가 빠르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다. 1982년 1월 13일 수요일 맑음. 제목 엄마의 손. 성난 파도처럼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영하 10도 이상씩이나 추워졌다. 추운 것만은 족하지 않는지 때때로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아버지께서도 춥다고 일을 하지 않고 우리들도 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용하신 엄마만 쉬지 않고 부엌 일을 열중하고 계신다. 우리 엄마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새죽 끓이기, 밥하기, 빨래하기, 설거지, 새 여물 썰기 등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하신다. 추위에 일하셔서 손은 모두 빈틈없이 짜갈려졌다. 그래서 손은 가시처럼 거칠다. 하지만 엄마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쳐 있다. 모두 누구든지 우리 엄마의 손을 보면 놀라면서 한마디씩 한다. 이모는 엄마의 손을 보고 우셨다. 무얼 많이 하여 손이 그렇게 거칠어졌냐? 라고 하시며. (1982년 1월 14일) 목요일 맑음. 제목 밀가루 젖굽기. 점심때 양말을 꿰매고 계시던 엄마에게 여쭈어 보았다. 엄마, 내 젖 구워 먹을까? 엄마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너희들도 구워 먹고 나도 좀 구워다오. 저걸 구워라. 기뻐서 얼른 밖에 나가서 밀가루를 반죽하여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놓고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기름을 부었다. 지지직 하고 끓었다. 반죽한 밀가루를 부어서 안 맵은 젖을 두 쪽 굽고 나머지는 김치를 썰어 넣었다. 맨 젖은 진규가 먹기 위해서다. 몇 쪽을 굽고 나자 엄마가 나와서 불도 더 달게 하고 밀가루도 많이 더 반죽하여 많이 굽었다. 그래서 배불리 먹어 점심밥을 먹지 않았다. 엄마는 빨리빨리 하면서도 맛도 더 있고 위생 처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았다.
1982년 1월 15일 금요일 맑음. 제목 언니 집에 놀러감. 장날이어서 장에는 가고 싶지만 언니네 집에 가서 자고 올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영자와 둘이 언니네 집에 가서 이틀을 놀고 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영자를 데리고 가서 놀았다. 먼저 장터에 가서 스매끼리를 400원 주고 한 개를 샀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 우리 교실 안을 유리창 안으로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는 텅텅 빈 교실이었다. 조금 쓸쓸해 보였다. 위 운동장에는 얼음이 얼어붙어서 굉장히 미끄러웠다. 수도에서 물을 먹고는 언니 집에 갔다. 언니와 형부는 반가이 맞아주었다. 집에서 올 때 편물에 짤 실과 풀어서 짤 실을 가지고 갔다. 풀지 않은 실은 진규 웃옷을 짜고 푸른 실도 진규 웃옷을 짠다. 저녁에는 영자와 둘이서 언니가 준 옥수수 한 대를 큰 방앗간에 가서 티밥으로 튀어서 왔다. 늦게인데도 사람들이 많아서 늦게까지 발을 동동 굴리며 기다려 튀었다. 먹기는 잘 먹었지만 튀우러 가기는 싫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